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 5,3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환율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뚫기도 했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5분 기준 어제보다 0.79% 오른 5,262.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인 10시 29분쯤 5,321.6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나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3일 연속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며 9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처음 추월하면서 투심이 쏠린 걸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관련주인 SK스퀘어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 등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60선 안팎을 등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67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코스닥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유인책을 내놓은 가운데 투심이 한풀 꺾인 걸로 풀이됩니다. 네, 또 환율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네, 달러원 환율이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어제보다 8원 40전 오른 1,43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초반 1,440원 선을 재돌파하기도 했는데요. 1,440원을 넘은 건 지난 27일 이후 3일 만입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외환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민연금과의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적절한 해지 비율 결정은 3에서 6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몇 달에 걸친 진통 끝에 이루어졌던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다만 바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그래도 일단 만나주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회동에서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시간가량 러트닉 장관과 만난 후 상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번 회동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보 개제 일정을 이야기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려하는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해 국내 입법 진행 상황과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가 매우 친절했다라고 말한 뒤 이어진 발언이어서 앞으로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에 상대 국가들을 현금 인출기라고 비꼬면서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결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일단 이번 지적이 새로운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보고서를 통해 통화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4년 11월에 다시 포함됐는데요. 이어 지난해 6월과 이번 달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이 중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부합해 관찰 대상국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 환율에 대해 평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재무부는 우선 지난해 말 원화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선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대한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2009년부터 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상황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예 시작 단계부터 지원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창업한 이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최대치였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창업 시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다며 고용에서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부 발표대로 기금 운용 시 코스닥 투자 유인을 만든 만큼 기관 투자금 유입으로 시장이 활성화돼 벤처기업들이 일명 데스밸리를 빠르게 건너게 돕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구체적인 혜택은 뭡니까? 네, 오는 3월부터 진행되고 일단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창업기관에 간편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된 5,000명에게 창업활동 비용을 조건 없이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발된 5,000명은 1,000명 정도로 추려져서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지역별로 창업 오디션을 거치게 됩니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하는 창업 루키는 100명이고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습니다. 이 100명이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가 열리고 최종 우승자는 상금과 벤처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챙기게 되는데 해당 과정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투자 유치가 되도록 500억 원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하고 테크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는 공공구매와 해외 전시 참여, 국내 100개 수요기업 연결 등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에게 도전, 실패 경력서를 발행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재도전 플랫폼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1년에 여러 차례 오디션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쿠팡이 진행한 이른바 셀프조사 경위에 대해 직접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 로저스 대표 조금 전 출석했죠? 네, 로저스 대표는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포토라인에서 정부 수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오늘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 규모를 3천 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미국에 대한 로비 등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000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쿠팡의 이사가 거론된다고요. 네, 세계의 중앙은행장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한 막판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워시는 쿠팡의 사회 이사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고요. 로이터도 워시가 현지 시간 29일 밤 늦게까지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500만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에 반값 수준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짓고 운영해야 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라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국비로 조리원 건립과 운영 비용을 보조하자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절반 이내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등 인구 소멸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지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23곳에 불과하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도 4곳뿐입니다. 네, 이 시중 조리원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 공공조리원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네, 최근 서울 서대문구 공공조리원은 추첨 경쟁률이 9대 1에 달했는데요. 1년 이상 구민이라면 전국 최저 수준인 단돈 2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에 174만 원으로 서울 평균인 491만 원보다 60%나 저렴합니다. 공공조리원 하나를 짓는데 최소 30억 원, 운영하는데도 연 10억 원이 들어가 지자체로선 부담이 작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공공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산후조리 바우처로 대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정된 조리원에 한해 1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결혼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가량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식대 평균 비용은 처음으로 9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서울 강남권 결혼식 비용 대체 얼마나 드는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3,599만 원입니다. 10월보다 2.8% 오르면서 지난해 4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용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패키지 상품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강남 지역의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해 10월 8만 8천 원에서 2달 새 9만 원으로 2.3% 올랐습니다. 식대가 9만 원에 진입한 건 처음으로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강남 지역과 달리 전국 평균 비용은 2,091만 원으로 석 달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내려간 곳도 있었는데요. 대전과 광주는 1,500만 원대로 지난해 10월 대비 4.4% 하락했습니다. 또 평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경상도로 1,228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생화 꽃장식 서비스가 262만 원으로 2달 전보다 10만 원 넘게 오르는 등 일부 고가 품목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역, 업체별 가격 차이가 크고 선택 옵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전 세부 품목별 가격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세가 아닌 세외 수입 규모는 2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검찰이 걷지 못한 2천억 원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 속도를 지적하며 정부가 체납 관리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오늘 중 발의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체납 세외 수입을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법안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세외 수입 현황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투자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세외 수입 종류별로 각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체납관리 요령이나 인력도 부재하고 전체 규모 파악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세청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협조를 받아 이르면 1분기 안에 통과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체감도 높은 제재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등은 하반기 중 발의될 통합징수법에 담길 예정인데요.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다음 주 정도에 관련 부처와 모여 간접적인 제재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대통령 지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세외 수입 체납 관리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국세청 역시 이달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정보 단순화와 세외 수입 부과기관으로 민원 주체를 안내하는 등 업무 구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은 국세에 비해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의 호황에도 지난해 산업 생산 증가율이 0.5%에 그쳤습니다. 5년 만에 최소치로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소비는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정보용 기자, 산업 생산 지표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2로 1년 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면서 전체 산업 생산을 견인했는데요. 보건, 사회복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공사 실적이 줄며 16.2%나 쪼그라들었는데요. 감소폭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의 2배에 달하며 전산업 생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소비는 상황이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는데요.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 또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증가했고 소매 판매는 0.9%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3.6% 감소했고 건설 기성은 12.1%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03.1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비가 주간 상승과 실적 개선 등을 통한 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4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325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전체 기준으로는 1,266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 4개 주택 공급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 9천 가구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착공은 전국 기준으로 10.1% 줄었고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4.1%, 준공 물량은 17.8% 감소했습니다.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63%로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제시한 수치 대비 1.2%포인트 하향된 수치입니다. 애틀랜타 연은은 11월 무역 수지 등 최신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결과 순수출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1.88%포인트에서 0.65%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연방 상원에는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 법안 패키지 등의 상정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 단속국의 개혁을 요구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